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저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졸업학기 다니면서 학점관리랑 공시공부 동시에 어떻게 했어? 직장생활 하면서 유튜브 어떻게 했어? 등 이런 질문을 받고 내가 시간관리를 어떻게 했더라? 라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만의 노하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을 바꿔준 아주 작은 습관 3가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부족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많이 쓰다 보니까 모자라다는 거겠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지? 정말 어디다 쓴지도 모르게 금세 지나갔어 라고 하세요. 오늘의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나의 하루는, 왜 나의 시간은 그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흘러버릴까? 철수와 민수가 있었습니다. 철수와 민수 둘 다 각각 지갑에 10만원씩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둘은 각자 따로 수요일 오후 7시에 콘서트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철수는 3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미리 사놨었고 민수는 당일에 현장 예매하려고 안 사놨어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 6시쯤에 철수와 민수는 콘서트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콘서트장에 도착한 철수는 지갑을 열었다가 티켓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민수는 10만원 중에 3만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둘 중에 누가 티켓을 살 확률이 높을까요? 모르겠는데요? 88% 확률로 민수예요. 왜냐면 철수는 콘서트 티켓을 샀을 때 이미 3만원이라는 여가비 계좌를 머릿속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여가비 계좌에서 100%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티켓을 구입해서 콘서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총 6만원을 여가비로 쓰는 건 너무 크니까. 하지만 민수가 잃어버린 3만원은 원래 갖고 있던 총 금액에서 잃어버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비 지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속은 좀 상하지만 여가비 손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남은 돈 7만원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여가비로 3만원짜리 티켓을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철수는 화가 나서 그냥 집에 갔고 민수는 표를 사서 콘서트를 보고 집에 갔어요. 이 내용은 경제학자 카너먼의 실험 내용인데요. 멘탈 어카운팅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속에 멘탈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는데요. 즉 마음속에 용도에 맞는 계좌를 설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돈을 쓰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대요. 즉 돈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틀에 따라 쓰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경제학 논리를 시간 관리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왜 시간을 쉽게 낭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와, 정말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 제목과 사용처를 정해놓지 않고 쓰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속에서 시간 계좌를 쪼개서 여러 용도로 나눠놓은 사람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쳤을 때 10시간의 용도를 하나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을 쓰는 건 10%만 쓰는 거니까 별로 아깝지가 않고 1시간을 쓰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 시간 2시간, 독서 시간 2시간, 영어 회화 공부 시간 2시간, 영화 보는 시간 2시간, 휴식 시간 2시간으로 2시간짜리 계좌 5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휴식 시간 2시간짜리 계좌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쓰면 50%나 쓰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즉, 시간을 아껴 쓰려면 머릿속으로 미리 시간의 사용처를
정해 놓을 것. 그럼 이제 제 인생을 바꿔준 시간 관리 습관 3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 전에 다음날 꼭 해야 될 일과 그 일을 안 했을 때 비참한 결과를 3분 동안 생각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 유튜브와 주식 공부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저의 다음날 할 일은 유튜브 다음 영상 콘티 초안짜기, 주식 공부하기, 운동하기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일 하지 못했을 때의 비참한 결과도 함께 상상해요. 게으름을 피우다 제때 콘티를 차지 못해서 전날 급하게 밤새 많은 내 모습을 상상해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는 나의 모습, 한심한 나의 모습, 그리고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후회와 반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걸 자기 전에 의식적으로 상기해놔야 다음날 회사 일에 쫓겨 정작 내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당일이 됐을 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해야 할 일을 데드라인과 함께 적어놓기입니다. 전날 저녁에는 생각만 하고 잠들었다면 당일 아침이 됐을 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꼭 적어주세요. 인간은 최종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일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데드라인을 남이 설정해주면 자율성의 동기가 떨어지니까 즐거움이 없어지고 압박감만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은 선택권을 갖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데드라인은 스스로 정해주세요. 스트레스는 줄이고 노동의 즐거움과 성과는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그날 해야 할 일을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꼭 적어주세요. 언제 어디서 할지를 꼭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예를 들면 오후 7시에 거실에서 홈트레이닝 운동을 1시간 동안 하겠다. 그리고 오후 8시에 공부방에서 주식 공부를, 그리고 오후 9시에 컴퓨터 방에서 유튜브 콘티 초안을 1시간 동안 짜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적어서 시각화해놔야 아침에 써놓은 그 일정이 머릿속에 박혀서 오늘 안에 이것들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한 후에서야 딴짓을 하게 돼요. 즉, 자연스럽게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휴대폰을 보면서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시간과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사라지게 돼요. 그건 바로 나. 세 번째, 주기적으로 자기 보상해주기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알겠는데 실행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기적으로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시간의 사용처를 정해놓고 알차게 시간을 사용했다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시간 단위는 자신이 편한 대로 설정하면 돼요. 자신이 설정해요. 그 시간은 하루 단위일 수도, 일주일 단위일 수도, 한 달 단위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내가 계획대로 시간을 잘 썼다면 그 다음 주 중에 한 번은 친한 친구와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꼭 사고 싶었던 물건 하나를 산다든지 등으로 보상을 해줘요. 자신이 보상해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내 안에 놀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 정도면 할만한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내 할 일을 할 때 보람도 있었는데 상도 받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이 설정하면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간 낭비를 멈추고 싶다면 시간의 사용처를 정해라. 그리고 계획을 잘 지켰을 시 나름대로 보상을 해줘라. 지금까지 예나의 시간을 알차게 쓰는 습관 3가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일단 시작하기, 그리고 꾸준히 하기라고 해요.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스며들고 그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배될 거예요. 이제 시간 관리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예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